자, 아파트는 1000세대 아파트나 100세대 아파트나 무조건 관리비를 한 달에 한번 부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이제 무조건 뭐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관리비용 개선 과목, 자, 관리비용에 속하는 개선 과목이라면 무조건 한 달치예요. 한 달치. 자, 업무에 그죠? 무조건 한 달치라는 말씀이에요. 관리비용 개선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려면 무조건 한 달치입니다. 무조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돈은 아니잖아요. 돈은 한 달치를 무조건 돈을 지급할 때 말하자면 비용의 지출이 있을 때 한 달치를 지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죠? 그리고 또 뭐냐, 뭐 하여튼 돈과 관련해서 무조건 한 달치를 지출하는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근데 돈을, 그지? 돈을 썼을 때 차변이 대변의 통장이고, 그죠? 대변의 돈이고, 차변에 그게 관리비용 개선이라면 이 돈은 한 달치예요. 그러면 자, 뭐 한 달치 돈이 아닌 경우에 지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 그죠? 아파트도 보험을 많이 넣죠. 자, 보험료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계약하거나 두 달에 한 번 계약하시, 아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계약을 하고 1년치를 지급하거나 2년 계약을 하고 2년치를 지급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죠. 자, 그리고 돈은 뭐 말하자면 관리비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한 달씩 부과하는 건데, 자, 1년으로 보자면 돈이 12번만 나가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자, 그 관리 직원의 근무복 여름에 지급하고 겨울에 지급하죠. 1년에 2번. 그러면 합리적이라면 그죠? 부과는 한 달치를 부과인데, 맞죠? 1년에 2번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지. 뭐 아니면 자, 공사를 장기 수용계획과 관련 없는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아요. 자, 이번 달 관리비로 부과 안 하겠다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한 달 관리비가 아니라 2달로 나눠 부과하겠다, 석 달로 나눠 부과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아파트가 쓰는 계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급표. 성급표. 자, 성급비용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아파트 회계를 말씀드릴 때 반드시 꼭, 그죠? 맞죠? 반드시예요. 자, 반드시 꼭. 자, 말하자면, 자, 돈이 나갔어요. 그죠? 이게, 자, 여러 달 칠 거예요. 근데, 여러 달 칠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이번 달에 다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 달에 걸쳐서 부과할 거예요. 그런 판단을 했으면 사변이 성급비용이란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험을 넣죠. 자, 10월 1일 보험을 넣었단 말이에요. 보험을 넣는데 1년치의 보험료, 1년치의 보험료 120만 원을 지출하고, 그죠? 보험을 들었어요. 그럼 회계처리는 아파트의 회계처리라면 10월 1일 돈 나갔어요. 120만 원. 아파트라면 자, 이거는 12개월치의 관리 비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급비용 계정 120만 원 쓴단 말이에요. 성급비용. 성급비용 12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10월 봐요. 10월 31일에 그죠? 한 달치, 무조건 한 달치를 관리비로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급 비용을 말하자면 12분의 1만큼, 그죠? 한 달치의 성급 비용을 감소시키고, 이 차변 계정이 아파트의 보험료, 건물 보험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건물 보험료 회계 처리. 매달. 자, 성급 비용입니다. 성급 비용 안에는 그냥 성급 비용이에요.
자, 보험료일 수도 있고, 피복비일 수도 있고, 뭐 수선비일 수도 있고, 식대 등 복리후생비일 수도 있고, 그죠? 다 돈 나갔을 때 여러 달에 걸쳐서 부과하겠다고 판단했으면 선급비용으로 이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무조건 선급비용 계정을 해결해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봐요.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되느냐? 말하자면, 자, 10월 1일 통장에 돈이 나갔을 때 120만원 1년치이지만, 자, 보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보험료예요. 어차피 보험료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라면 꼭 선급비용으로 해결 처리하셔야 돼요. 꼭 반드시. 근데 아파트가 아니라면 사실은 보험료로 해결 처리해도 되잖아요. 돼요. 120만원. 그죠? 자, 아파트라면 자, 선급비용을 해결 처리하고 매 월말 그죠? 11월 31일 그죠?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매 월말 비용을 그죠? 선급비용을 감소시키고 관리비를 부과하는 이런 해결 처리를 하는 거고 하는 거고 아파트가 아니라면 사실은 이거 보험료잖아요. 그럼 보험료로 해결 처리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드릴 말씀이 회계는 기록인데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계속성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자, 회계 정보는 결산 시점, 결산일, 결산일에 장부를 정리하고 그때의 그 정보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정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로. 자, 그 재무제표는 국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는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맞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보험료인데 지출되었을 때 보험료로 회계 처리할 수 있어요. 자, 표현을 하자면 일명 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용화되는 돈이잖아요. 그럼 보험료로 회계 처리한 이 방식을 우리는 비용 처리법이에요. 자, 돈이 나갔을 때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이 방식을 우리 일명 자산 처리법이라 하거든요. 자, 기업이라면, 기업 회계라면, 그죠? 아파트가 아니라면 뭐 돼요. 근데 아파트는 상급 비용으로만 회계 처리해야 되거든. 그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비용 처리하죠. 그러면 12월 31일 그죠? 결산일 시점. 자, 기업은 계속 기업이고 정보는 회계기간 단위로 그죠? 정리하여 제공하는 거죠. 회계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자, 법인은 회계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법인이 회계기간을 임의로 정하지 않으면 법인이 아니면 회계기간은 무조건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아파트는 법인이든 아니든 회계기간은 무조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죠. 자, 보여. 그러면 12월 31일. 자, 정보를, 회계기간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재무제표로 제공할 거예요. 자, 그럼요. 우리가 12월 31일 해야 될 거는, 자, 결산정리입니다. 결산정리. 12월 31일 해야 될 거는. 자, 결산정리를 통해서, 그죠? 말하자면, 자, 단기의 수익과 우리는 기업은 계속 기업이고 회계기간별로 정보를 정리해서 보고하므로 정보라면 회계정보라면 단기에 게 단기에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 정확히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결산정리이다. 자, 보험료 그죠? 우리는 비용이 발생해서 돈을 줬을 때 비용 처리해요. 근데 이 보험료가 정확히 단기 것인지 확인해야 된다. 정확히 단기의 내용이 단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니까 보험료 120만원 준 게 단기의 보험료는 10월, 11월, 12월. 그죠? 3개월치란 말이에요. 30만원만 단기 거고 90만원은 다음 기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결산정리를 통해서 그죠? 장부를 실질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때? 보험료가 30만원이 되려면 그죠? 차변에 있는 보험료를 대변에 90만원 빼주면 보험료가 30만원 돼요. 그럼 이 차변 계정은 다음 기 거잖아요. 자, 자산이죠. 자,
자, 회계는 기록이어서 자, 돈을 주죠. 그죠? 먼저 준 돈은 자산이에요. 돈을 받죠. 먼저 받은 돈은 부채고. 맞죠? 자, 돈이 입금됐어요. 원인불명의 입금분이라면 가수금, 부채예요. 돈을 주죠. 아직 계정감을 확정하지 못했다면 아직 내 돈이에요.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 비용을 줬는데, 비용을 회계 처리했는데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비용. 말하자면 아직 발생되지 않은 비용이라면 성급 비용인 거죠. 계정의 성격이 자산입니다. 자산. 자, 그러면 그 계정은 성급 보험료니까 성급 보험료에 90만 원. 자, 요런 결산 정의를 하면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에는 성급 비용이 얼마예요? 성급 보험료가 얼마? 90만 원 표시되죠. 자, 운영성과표 손익계산서에는 보험료가 30만 원 표시될 거예요. 자, 수익비용 계정은 정리돼서 없어지고, 자,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2월 됩니다. 그죠? 그럼 1월 1일 2월 시산표에 재무상태에 성급 보험료가 90만 원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록은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고 기록하는데 가장 큰 중점은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회계는 기록이라서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국가는 그걸 엄격히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죠? 회계처리의 계속성이에요. 자, 우리 기업은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죠? 보험료를 회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급보험료, 자산계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럴 경우에 1월 1일 뭘 해야 되느냐면 회계 처리의 계속성을 맞춰줘야 돼요. 말하자면 이때 우리 분계를 재대체 기입이라 얘기합니다. 재대체 분계. 그죠? 이걸 하는 이유는 회계 처리의 계속성 때문에 그래요. 회계 처리의 계속성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재대체 기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봐요. 성급비용 계정을 없애고 성급보험료 90만 원을 없애고 차변이 뭐예요? 재대체, 회계처리 계속성 때문에 그래요. 90만 원을 회계처리해요. 자, 그래서 회계 기말에는 실질을 정보로 제공하고 우리는 회계처리의 계속성을 위하여, 그죠? 자, 재대체 기입을 통해서 회계처리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업무를 하는 거죠. 자, 성급비용 계정을 회계처리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12월 31일 역시 마찬가지 단기 회계처리한 수익과 비용이 자, 단기께 정확한지 자산부채 자본이 12월 31일 현재의 정확한 상태인지를 정리하는 분계가 결산정리 분계죠. 결산정리. 자, 성급비용 120만원인데 지금은 120만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10월 1일 돈 줄 때는 성급비용이 120만원인데 지금은 120만원 아니잖아요. 지금은 성급비용 중에 30만원은 10월, 11월, 12월치는 비용화 되었잖아요. 그럼 결산정의로 성급비용을 그죠? 30만원 감소시키고 비용화 시키는 분계를 해야 되는 거죠. 보험료 30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회계 처리를 하면 자, 재무상태표에 그죠? 재무상태표에 성급보험료가 얼마요? 성급보험료가 90만원 표시될 거예요. 90만원. 자, 운영성과표 손익계산서에 보험료가 30만원 표시될 거예요. 그렇죠? 역시 자, 보겠습니다. 돈을 썼을 때 비용이 지출되었을 때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나 돈이 지출되었을 때 상급보험료로 회계 처리하나 결국은 뭐예요? 재무정보로 제공할 때 그 실질은 같은 거지. 같아야 되잖아요. 회계 처리는 기업이 알아서 계속성을 유지해서 하는 것이고 정보로 제공할 때는 실질이 정확히 나타나야 되는 거죠.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결산을 통해서 손익계정은 자, 수익비용 계정은 없어지고 1월 1일 성급보험료 90만원이 2월 되어서 업무를 계속하는 거죠. 자, 우리는 성급보험료. 자, 우리는 그죠? 회계 처리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업무를 하면 돼요.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기업이 아파트가 아니라면 비용이 지출되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하든 자산으로 처리하든 계속성을 유지하는 업무를 하면 된다. 그러면 만약에 비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죠? 자, 사기 초일에 최대체 기업을 통해서 계속성을 맞춰준 분계가 필요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아파트는 자 이걸 인정 안 한다. 왜요? 아파트의 회계기간은 1년이지만 아파트는 1년 매달을 1년처럼 쓰는 구조예요. 관리비 부과 때문에. 그럼 봐요. 아파트는 매달 결산 정의를 하고, 그죠? 맞죠? 그러면 아파트는 기업이라면 회계기간의 기말에 한번 하면 될 것을, 아파트는 회계기간은 1년이지만 매달 결산 정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리비 부과 때문에. 그럼 봐요. 아파트는 매달 아파트가 자 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용화되는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다음 달 초일에 매달 최대치의 기입을 하는 분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회계가 번잡스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자 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용화되는, 말하자면 여러 달치의 관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자산 처리법만 인정한다. 그죠?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기업에게라면 자산 처리법 해당되는 비용 계정을 써요. 선급보험료, 선급이자, 선급수수료, 그죠? 선급 계정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파트는 선급비용 하나로 해결한다. 선급비용, 그죠? 선급비용 계정 하나로 해결해요. 선급비용 계정 하나. 이게 보험료든 뭐 피복비든 식대든 복리후생비든 수선비든 선급비용 하나를 해결합니다. 그죠? 그래서 회계가 자 단순해지죠. 말하자면 계정의 수가 많지 않아지고 많지 않고 단순하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비용이 지출되었을 때 여러 달에 걸쳐서 부과할 거라면 이게 보험료든 피복비든 수선비든 다 그죠?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리고 봐요. 매 월말 선급비용을 배분하는 절차를 거쳐서 관리비로 부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월 15일. 보험을 넣죠. 그죠? 자, 1년치의 보험이 들어가요. 120만원. 이건 1년치, 12개월치예요. 그럼 이 계정을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120만원. 자, 그러면 우리는 5월 31일 뭐예요? 결산정의를 통해서 이 선급비용을 배분한 업무를 하는 거죠. 한 달치. 대변의 선급비용 10만원. 그죠? 이게 차변은 건물보험료 10만원. 이런 회계 처리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달치. 6월 20일. 수선비를 드려요. 자, 장기 수선기획과 관련 없는 공사를 300만짜리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주체가 판단했을 때 한 달에 부과하기 너무 많다. 우리는 3달에 걸쳐 부과했다. 이런 판단을 했으면 이 계정은 선급비용이. 선급비용. 자, 300만원. 자, 그러면 6월 30일에도 결산정의를 통해서 관리비를, 선급비용을 배분하는 회계처리를 해줘야죠. 그러면, 자, 일단, 봐요. 우리가 보면 건물 보험료에 관련해서 10만원, 수선비에 관련해서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대변의 선급비용 10만원. 이 선급비용 10만원은, 자, 보험료, 자, 12분의 1의 차인 거죠. 이 선급비용 10만원은 보험료고, 12분의 2의 차인 거죠. 차변은 건물보험료. 10만원. 자, 그리고 수선비와 관련해서도 선급비용 100만원. 그죠? 하는 수선비인데 3분의 1의 차예요. 그럼 4변의 수선비. 그죠? 수선비 100만원. 이런 회계처리를 하겠죠. 자, 그럼 봐요. 그럼 제가 이제 드릴 말씀. 그러면 선급비용 계정으로 보시면, 선급비용 계정으로 보신다면 5월 15일 차변에 그죠? 보험료가 들어갔어요. 12개월째 120만원. 차변에 120만원. 잔액이 그죠? 120만원. 자,
5월 31일 보험료 그죠? 12분의 1회차예요. 10만원. 그래서 잔액은 110만원. 자, 6월 20일 자, 수선비 들어갔어요. 3회차로 배분할 거예요. 300만원 부과할 거예요. 그러면 잔액은 410만원. 자, 6월 30일 자, 보험료와 수선비로 관리비로 부과해요. 보험료는 12분의 2회차고 10만원. 자, 수선비는 3분의 1회차예요. 100만원. 그래서 잔액은 300만원. 자,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분개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분개는 개성강업별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파트 우리 관리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우리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장부는 그죠? 모든 서류는 분개한 걸 정리하는 거예요. 자, 모든 서류는 여러분들이 분개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정리하기 쉽도록 분개를 하신다면 다른 그 모든 업무와 관련해서 훨씬 단순하고 안 틀리고 점검하기 쉽도록 업무를 할 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우리 수준은 저교다. 맞죠? 자, 성급비용 이 계정을 봤을 때 그죠? 보험료가 자 지출되었고 12분의 1회차, 2회차, 12분의 12회차까지 수선비가 지출되었고 수선비 3분의 1회차, 3분의 3회차까지 정확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회계 처리하실 때 상급비용의 배분 자, 상급비용의 배분 항목별로 나누셔야 된다. 그죠? 항목별로 나눠하는 거예요. 사면에 배분하고 상급비용 110만원 이렇게 쓰지 않는다.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점검하는 업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이 돈, 자, 보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나누잖아요. 나누었을 때 끝수가 있는 경우. 그죠? 100만원을 지출했는데 3개월로 분할 부과하겠다든지 이렇게 끝수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1회차에서 정리하십시오.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대부분 업무를 정확하게 하시려면 사실은 보조장부를 쓰죠. 그죠? 말하자면 따로 엑셀로 장부를 관리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5월 15일 보험료가 지출되었죠. 자 12회차로 자 120만원 지출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5월 31일 빼기 10만원 할 거예요. 그죠? 그럼 5월달의 배분액 총액은 10만원. 그러면 이 보조장부의 이 5월의 지출액 10만원과 개성의 5월의 지출액이 하나 같아야 된다. 그렇죠? 그럼 봐 6월 20일 상급비용 수선비 3개월에 배분할 거예요. 300만원 들어왔죠. 그럼 봐요. 그때 5월분에 6월 30일에 보험료는 10만원 수선비는 100만원을 배분하죠. 그러면 배분액의 합계액은 110만원. 역시 마찬가지 이 돈과 요 돈은 같아야 되죠. 그죠? 이건 원장이고 얘는 원장 총계는 원장이고 야는 엑셀로 내가 관리하는 따로 관리하는 보조장부예요. 같아야 돼. 그럼 요럴 경우에 잔액은 보험료는 100만원 남아있고 수선비는 200만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잔액은 상급비용의 전체 잔액은 300만원이죠. 그럼 요 300만원은 이 거래를 했을 때 잔액 300만원과 같아야 되죠. 자, 이런 업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분개만 할 거예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회계장부는 이 분개를 정리하는 거예요. 모든 회계장부는. 그래서 다른 모든 서류를 하실 때 분개를 다른 모든 서류를 하실 때 말하자면 가장 단순하고 우리가 바르게 점검하는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분개를 하셔야 된다. 이게 상급비용이라면 자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1회차에서 정리를 하실 것이고 그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나누는 분개를 하실 때 이 대변 상급비용을 분개를 하실 때 이 대변을 뭉치지 않는다. 절대로 뭉치지 마요.
항목별로 나누고 저교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저교를. 그죠? 저교를 정확하게 쓰셔서 우리가 상급비용 계정 하나만 딱 보면 업무가 한눈에 다른 상급비용과 관련된 어떤 서류를 작성하셔도 요 상급비용 계정 하나만 보면 서류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